규모 면에서 이 구글, 아마존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도체 기업. 요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엔비디아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달 24일에 실적을 발표하더니 하루 만에 주가가 약 24% 뛰면서 시장에 관심을 휩쓸었죠.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전에도 이미 올해 들어 2배 넘게 오른 상태였고요. 현재는 13일 기준 175% 넘게 폭등한 상태입니다. 잠시나마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만약 제가 올해 1월 1일에 엔비디아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쯤 잔고가 275만 원으로 불어나 있는 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3월, 4월, 그리고 5월까지 이어진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이만큼 올랐으면 더는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매수를 망설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전날에는 올 초부터 이어온 AI 열풍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친 엔비디아의 거품이 이제 빠지는 걸까라고 생각해서 공매도에 나선 분들도 몇 분 봤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그때 살 걸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또 지나간 일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매수 시점을 놓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결국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시점과 비교를 해서 앞으로도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의 여부니까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시가총액도 미친 듯이 높은 상황이고 올해 주가 상승세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앞다퉈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요. 이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팩트셋이 집계한 49명의 애널리스트들 중 41명이 매수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면 엔비디아가 금세 목표치를 돌파해버리고 그러면 또다시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다시 상향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됐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바빴죠. 현재는 실적 발표 이후 하늘을 뚫듯 상승해버리는 주가에 200에서 300달러대를 오가던 목표 주가를 400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올리는 대대적인 목표 주가 상향이 이뤄졌고요. 웰스파고, JP모간, 모건스탠리, 웨드부시,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10곳을 훌쩍 넘는 기관에서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목표 주가를 올려버렸습니다. 12일 엔비디아의 종가가 394.82달러이니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정확했다면 지금 매수해도 12개월 뒤면 최대 27%가량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이 왜 이렇게 엔비디아의 강세론을 펼치고 있냐 또 살펴봐야겠죠.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가 GPU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위치입니다. 이건 엔비디아 주가 급등 이후에 국내외 할 것 없이 매체에서도 워낙 많이 다룬 내용이기도 하고요. AI를 사용하기 위해선 GPU라는 반도체 부품이 필수적이고 이 GPU를 80%에서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엔비디아의 제품만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압도적인 성능 때문이죠. 현존하는 엔비디아의 GPU 제품 중 플래그십이라 부를 수 있는 제품은 H100 텐서 코어 GPU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양산되기 시작한 이 제품은 8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해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이는 반도체인데요. 트랜지스터가 많으면 그만큼 반도체의 성능도 높아지는데요. 800억 개라는 숫자는 현재 양산 중인 GPU 중 가장 높은 수치인 겁니다. 지난 4월 발표된 MLPerf 벤치마크에서도 엔비디아의 H100은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MLPerf 벤치마크는 AI 성능을 측정하는 가늠자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엣지 디바이스, 모바일 등 다양한 범주에서 이미지 분류, 물체 감지, 자연어 처리 등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엔비디아의 H100 GPU가 데이터 센터 부문 모든 하위 카테고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H100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당시 엔비디아는 AI 추론 테스트 세계 기록을 달성하며 MLPerf 벤치마크를 휩쓸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반년이 조금 지나는 시간 동안 이 제품의 성능을 54%나 더 끌어올렸고요. 퀄컴, 인텔 등 경쟁사들의 제품은 아직 엔비디아가 2020년에 출시한 GPU 제품인 A100의 성능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어제에 나와 경쟁한다 이런 식입니다. GPU 분야에서의 점유율도 엔비디아에게 큰 힘이지만 이 기업의 상승 모멘텀은 또 있습니다. 바로 CPU 분야인데요. 엔비디아는 그레이스라는 이름의 자체 CPU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출시할 계획이고 이를 기반으로 이 기업은 그레이스 CPU, H100 GPU를 모두 탑재한 슈퍼칩 GH200을 개발 중입니다. GH200에서 CPU와 GPU는 서로의 메모리에 자유롭게 또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죠.
GPU가 AI의 핵심 부품이라고는 하지만 GPU 혼자서 AI를 다 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컴퓨터에서도 CPU, GPU, 메모리 반도체가 모두 사용되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에도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가 쓰이는데요. GPU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강조되는 것뿐이죠. AI를 실사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CPU에서 GPU로 또 그 반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가 주목받는 만큼 CPU, 메모리 반도체 등을 주도하는 기업들도 주목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 센터 CPU 분야는 ML퍼프 벤치마크에 등록된 제품들만 봐도 대부분이 인텔과 AMD가 잡고 있거든요. 점유율 면에서는 인텔이 앞서지만 거의 두 기업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슈퍼칩이 나온다면 지금의 이런 구도를 위협하고 양 시장 모두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이죠. 슈퍼칩이라는 소개만 들어도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CPU니 GPU니 하는 이 이야기들만 들으면 정확히 왜 이런 이슈가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핵심은 최적화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A기업의 CPU와 B기업의 GPU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CPU, GPU 모두 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경우가 호환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뛰어날 겁니다. 갤럭시 워치와 삼성 스마트폰, 또 애플 워치와 아이폰을 함께 쓸 때 더 성능이 좋은 것처럼 말이죠. 엔비디아의 AI 과학자 짐 펜의 말처럼 GPU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체 CPU 개발은 피할 수 없는 길로 보입니다. 물론 GPU 기업인 엔비디아가 CPU 분야를 넘보는 것처럼 그 반대의 시도도 있습니다. CPU의 거물인 인텔과 AMD도 역시 GPU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살짝 앞서는 구도고요. 인텔은 우선 통합형 칩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5월 22일 독일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인텔은 팔콘 슈어라는 새로운 AI 칩을 소개했는데요. 원래 엔비디아의 슈퍼칩처럼 CPU, GPU, 고대역 메모리까지 함께 묶은 구성으로 기획되던 이 칩은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GPU 단일 제품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다 출시도 202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텔의 슈퍼컴퓨팅 그룹 부사장인 제프 맥베이가 시장에서 최고의 CPU와 최고의 GPU를 결합하고자 했지만 하나의 공급업체가 두 가지를 잘 조합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죠. 좀 더 당장 가능성이 있는 경쟁자는 AMD입니다. 올해 말 인스팅트 MI300이라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인스팅트 MI300은 CPU와 GPU를 결합한 데이터 가속 처리 장치입니다. 엔비디아의 슈퍼칩 GH200과 AMD의 인스팅트 MI300 어느 제품이 우위를 차지하게 될지는 올해 말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엔비디아가 갖춘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을 이유로 엔비디아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설령 하드웨어적으로 AMD가 엔비디아의 반도체와 동일하거나 이를 조금 능가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해도 AMD는 엔비디아의 트리톤 추론 서버도, 레피즈도, 텐서 RT도 없거든요. AMD도 ROCm이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두고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파워와 비교하면 민망한 수준이죠. 결국 엔비디아는 AI와 관련된 GPU를 넘어서 CPU 시장까지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 AI가 곧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곧 AI인 이런 시장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엄청난 불시나리오겠지만요. 그러나 세상 만사가 그렇듯 불시나리오가 있으면 베어 시나리오도 있는 법이죠. 많은 베어 시나리오 중에서도 에드워스 다모다란 뉴욕대 교수의 경고를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워런 버핏, 핀터리치의 계보를 이을 가치 투자자로 평가되는 이 다모다란 교수는 6월 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보유한 엔비디아의 주식의 절반가량을 매도했다고 밝혔고요. 다모다란 교수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메타, 알파벳, 아마존 등 주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소프트웨어는 최종 사용자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소액 결제 소비자들이 모여서 큰 매출을 올리는 이 롱테일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하드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분기 기준 1조 달러 클럽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엔비디아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다모다란 교수가 엔비디아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가 여전히 엔비디아를 기회가 넘쳐나는 멋진 기업이라고 평가한 것도 재밌는 포인트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더욱 확대될 AI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완전한 지배자로 발돋움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의 상승세가 결국엔 버블이었던 것으로 나타날지 혹은 또 제3의 경쟁자가 또 다른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갈지
시장의 미래는 저도 또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러나 엔비디아가 단순히 테마를 붙잡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